현재의 생존은 과거세로 이어져서 그 기원을 찾을 길 없고, 지금에 짓는 업이 다하지 않는다면 생존은 끝 모르는 미래세로 이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본래 면목을 진정한 자기라 할 때에는 형상 없는 그것에 나이가 있다고 할 것인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어떤 연세를 해인 것이냐는 것은 잘못 심각한 한마디이니 황삼랑도 깨닫는 바 있듯이 대답했다. 스님을 뵙지 못했다면 일생을 허송할 뻔했습니다만 저는 스님을 배운 덕분에 칼로 허공을 가르는 것 같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말, 세 번째 질문 끝에 칼로 허공을 벤다. 이게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예. 허공을, 본질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허공의 뼈라는 말도 있어요. 본질을, 허공의 뼈. 허공의 뼈를 발라내고, 뭐 이런 또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허공을 칼로 벤다. 허공을 칼로 벨 수 없지요. 그런데 묘한 이제 알아들었다는 표현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로 허공을 가르는 것 같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황삼랑 이분이 85세에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확인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있어도 정말로 이것인지를 이렇게 딱 확인받는 거. 그러니까 확인받는 것을 점 찍는 거라고. 점심, 의식에 점을 찍는다. 점심, 의식에 점을 찍는다. 허공을 칼로 가른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자기가 점심했다는 것을 드러낸 거다. 들으면 바로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가 이런 기연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등록에 이런 기연이 1700개나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무르익어가지고 꼭지 떨어질 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노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덜컥된 거는 없다. 예, 오랜 잔펀치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땡감이 그냥 홍시되는 건 아니죠. 예, 이런 계절에 익어가는 그 잔펀치를 맞다가 똑 떨어지는, 우리 마음 공부에 땡감이 홍시되는 방법, 그게 폼이다. 똑 떨어지는 게 도노라면, 도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도노가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도노했을 때 그냥 완전히 오한을 한꺼번에 다 뜨셨다.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여러분, 부처님의 6년 고행이 깨닫기 전에 6년간 한 수행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도 수행하지 말자가 아니고 천만에 만만해. 그거는 크게 착각한 거고, 그게 아니라 충분히 기초를 충분히 닦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깊이 터득을 해 들어가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난 뒤에 깨달음이 오니까 그 깨달음이 그렇게 원만하게 완성된 것이었다. 6년 고행 안 하고 그냥 보리수 아래에 탁 앉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깨달았다 할 때 그게 성립 가능할까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 무위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난 안 해. 그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만나보면 무위라는 말을 먼저 배워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네,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무위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유위를 해본 사람이 그때 가서 무위로 전환되면서
그 무의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유비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무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인연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따라서 우리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 뒤에 수행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런 기초를 안 해놨기 때문에. 복습한다면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 폼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이란 말은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닥쳤을 때 나는 긍정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긍정으로 대응하겠다 할 때 어지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지력은 유의법이에요. 근데 공부를 처음 하는 초심자가 나는 무의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어지력은 발휘하지 않겠다. 그럼 허구한 날 엎어져요. 본질을 깨달아도 아무 힘이 없어. 그게 아니라 착실하게 이런 경계에 닥쳤을 때 내가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긍정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지력을 가지고 일상에서 힘을 닦아야 그래야 그 힘이 쌓여가지고 이제 깨달음하고 같이 균형을 잡아서 본질과 현상의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힘도 중요하지만 현상에 대한 힘도 중요하다. 본질은 무의법이지. 무의지위라고 균형을 잘 잡는 게 무의지위. 또 다른 표현은 위의 무의. 하는데 한이 없다. 혹은 무의를 닦는다.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은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배는 작용 주체도 없고 배는 대상인 객체도 없다. 주객이 탈락한다. 요거를 간단 명료하게 쌍차. 항상 우리 공부가 항상 쌍차, 상으로 막는다. 배는 주체도 없고 배어지는 객체도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깨달은 자, 일체가 공이요 진여인 경지를 체득한 자가 내뱉는 말이다. 자, 그러면 쌍차에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 쌍조가 나와요. 쌍조. 쌍조라는 말은 배는 자도 있고 배워지는 대상도 있다. 이것은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진리지, 한쪽만 있으면, 부정하는 것만 있으면 진리가 아니다. 부정 다음에 긍정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차 상조, 부정과 긍정에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 죽었다 살아난다 할 때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죽는데 방점이 있습니까? 살아나는데 방점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살아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 할 때 결국 방점은 부활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한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도 중요하네요. 여러분, 그냥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본질이에요. 본질은 의식이에요. 의식은 이 현상에 물들지 않아요. 현상은 지금 찰나생찰나멸로 변해가지만 딱 본질은 부동, 불생불멸의 딱 부동으로 딱 이 전체를 딱 보고 있어. 이게 삼매예요. 본질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 요게 삼매예요. 그러면 이런 의식이 왜 이 땅에, 이 현상계에 왜 들어왔는가? 왜 현상계를 만들어가지고 본질이 본질로 안 있고 왜 현상계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 현상계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상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거.
현상계를 만든 이유는 본질인 채로는 자기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현상계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상계에서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현상계 안에서의 경험은 주관과 객관이 있어야 경험이 일어나요. 맞아요? 이때 주관을 에고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본질이 현상계의 에고가 없으면 이 현상계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에고를 반드시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현상계를 만들면서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건 에고였어. 그 에고를 만들었어. 그러면 에고의 역할은 에고로서 이 대상을 경험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에고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이 현상계를 잘 경험하는 그 주체로서 에고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잘 경험하면 그것이 에고의 훌륭한 역할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근데 하다 보니까 본질을 까먹어버리고 에고 노릇을 하면서 에고에 끌려다니게 된 에고가 힘이 세워진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고해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에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서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고 에고를 본연의 역할로 돌려주는 게 우리 마음 공부의 목표예요. 에고는 없앨 수가 없어요. 에고 없애면 현상계가 사라져요. 그리고 에고는 뭘 먹고 사는가? 사이, 거리를 먹고 살아요. 그래야 경험이 돼. 한마디로 말해서. 기왕 현상계를 만들었으면 현상계를 경험해야 돼요. 현상계를 경험하려면 주관과 대상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사이가 벌어져야지 이게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문제는 경험하고 난 뒤에 경험을 즐기면 되잖아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근데 에고를 나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그 에고가 힘이 강해지면, 다시 말하면 에고가 힘이 강해지면 본질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에고를 잘 쓰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의 목표예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 그 의식을 쓴다. 깨미 꿈을 경험하되 경험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이제 공부의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고를 너무 미워해서도 안 돼요. 에고는 훌륭한 집사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집사가 없으면 주인이 일을 못해. 이 넓은 세계를 어떻게 경작해요. 그러니까 에고가 꼭 필요해요. 근데 에고한테 너무 힘을 실어줘서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는 게 공부예요. 자, 그 다음이 좋아요. 그 다음 황삼랑을 등장시킨 이유는 황삼랑 자체보다도 요 양좌조와의 관계 때문에. 보세요. 배는 작용도 끊어지고 배어지는 대상 또한 없어져서 일체가 공이요 진여인 경지를 체득한 자가 내뱉는 말이다. 자, 그 말을 듣고 마조선사가 만약에 그렇다면 칼로 허공을 벨 수 있다면 어디에 있건 진실임이 되리라. 수처작주. 어디에 있건 진실임이 되리라.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어디에 있건 언제 어디서나 삼매다. 이게 평소에 삼매를 익혀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바가 없어. 여기 삼매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지금 펼쳐지는데 나는 고요해. 펼쳐지는데 나는 고요해. 그리고 경험을 하는데 경험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는 딱 깨어서 고정되어 있고 세계는 흘러가고, 따라서 깨어서 고정되어 있는 이것을 부처님은 섬이라고 불렀고, 섬. 이 흘러가는 현상은 강물. 강물 속에 섬이 있을 때, 섬에 딱 앉으면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강물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을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바가 없어.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요게 딱 삼매. 그러니까 평소에 워치 덕분에 재미를 붙이고 이렇게 뜨니까 재미를 느껴. 그럼 하루에 요 뜨는 게 몇 번 더 생기면 그만큼 내가 깊은 잠 모드에 내가 적응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힘이 강해지면 일상에서 누가 욕을 해도 삼매 상태 같은 느낌. 투명 인간이 되는 느낌. 투명 인간. 그래서 누가 욕을 해도 그것이 그냥 통과되지 내한테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면 야야 너 어쩌다가 그런 욕을 배웠냐 하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연민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요것이 평소에 삼매를 훈련해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평소에 삼매를 훈련을 해야지 일상에서 삼매 상태에서 대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지혜와 자비가 기왕 경험하는 거,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자비롭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평소에 내공을 기르세요. 그 내공이 없으니까 경계마다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또 이렇게 황망해 하시고 그럼 공부가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내공을 기르세요. 그 내공은 삼매력입니다. 선정력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선정을 익혀 놓아야 그런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으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의 급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저한테 물어도 제가 내공부터 기르세요. 먼저 앉으세요. 그 시간에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짬날 때마다 앉아야 내공이 길러지고 산매력이 길러지면 모든 것은 흐르는데 나는 흐르지 않아. 이 강물 속에 섬이 되어가지고 딱 부동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쓴다. 지금 공부는 아주 빈틈없이 하는 놈이 장땡. 공부는 하는 놈이 장땡. 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황삼랑이 하루는 대안사 낭하에 나타나 소리내 우니 이것이 양좌주를 선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 황타님이 깨달았죠. 자, 이 깨달은 사람이 연민을 일으켰어요. 연민, 여러분 불교에서 자, 비 하잖아요. 이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 자비, 사랑은 반드시 연민을 동반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본질이면서 본질을 모르고 멀쩡하게 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에고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연민심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럼 양자주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 불법에 대해서 경으로서는 통달했는데 의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는 대안사 낭하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울어. 자, 무슨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일로 곡하시오. 자, 양좌주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물은 거예요. 웬 노인이 와서 이렇게 우니까 무슨 일로 곡하시오 하니까 답변이 당신 때문에 내가 곡합니다. 예, 자주를 곡합니다. 하니까 자주가 이 사람이 미쳤나? 다른 말로 하면 맛이 갔나? 왜 나를 보고 멀쩡한 나를 보고 왜 곡을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자니 황삼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황삼랑이에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황삼랑이라는 사람은
마조대사 밑에서 출가해 한마디 가르침으로 깨달았다는데 당신 같은 좌주들은 경을 설한답시고 갈등만 일으키고 있으니 어쩌자는 거요. 하고 탁 전공을 찔렀어요. 자, 이에 마음이 움직인 양좌주는 개원사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마조대사 밑에서 출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 개원사는 마조 스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그를 보고 마조대사가 말했다. 듣자니 자주께서는 60본 경론을 크게 강의하고 계시다는데 정말로 그러신가요? 60본 경론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여기 나오네요. 60본 경론이란 60권으로 된 화엄경과 그 논서들을 이름한다. 자, 그러니까 강의라고 할 것까지는 못 됩니다. 그래요. 무엇으로 강의하시나요? 당신이 화엄경을 강의하시는 강주시죠. 무엇으로 화엄경을 강의하시나요? 이것도 지금 마조대사의 질문이 지금 계속 본질을 탁탁 치고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강의하느냐? 그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듯 양자주가 맞받았다.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는 선성들이 하는 마음심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음심자는 본질도 마음이라고 하고 현상도 마음이라 그래요. 본질인 의식의 뜻도 있고 현상인 생각의 뜻도 있어요. 마음심자예요. 두 가지. 왜냐하면 의식도 마음이고 생각도 그 재료 자체는 의식인 마음이죠. 지금 하여튼 요 세 가지 여러분 우리는 일단 언어에 혼동하면 안 돼요. 마음심자는 일심이고 일심은 의식이라고 하는 진여심과 생각이라고 하는 생멸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셋 다 일심, 진여심, 생멸심 셋 다 심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강의합니까? 답은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날카롭게 본질과 현상을 구분할 줄 아는가를 또 물었어. 지금 상황 이해되죠? 자, 마음으로 강의한다고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마조가 눈길을 주었다. 왜냐하면 요 두 가지 중에서 강주는 의식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깨닫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강의하는 건 주로 생각으로 하죠. 저도 지금 생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무심에서 나오면 평상심이 되는 생각이. 무심. 본질에서 나오면 평상심의 도가 되고, 무심에서 나오지 않으면 분별망상의 생각이 되고. 이해되나요? 같은 말이 무심을 거쳐서 나오는가, 무심 없이 분별망상으로 나오는가. 자, 그렇다면 돌아와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마조가 눈길을 주었다. 마음은 이때는 생각을 말해요. 생각은 재주 부리는 사당패 같고 또 거기서 나온 생각은 가락을 맞추는 장구잡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경이나 논을 강의할 줄 안단 말이요. 양자주는 말이 막혔으나 한거하듯 말했다. 자,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할 때 너의 마음은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꼭두가시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불경을 설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말이 막혔지만 한거하듯이 말했다. 마음이 강의하지 못한다면 허공이라도 가지고 강의한다는 말씀인가요? 생각이 강의하지 못한다면 허공을 가지고 강의한다는 말입니까? 생각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제 이분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조대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데서 탁 불꽃이 튀는 거예요. 물론 허공으로 강의할 수 있고 말고요. 여러분, 허공이
맨 허공이 있을까요? 허공이, 그냥 허공은 없지요. 모든 허공은 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근데 의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양자주가 허공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허공으로 강의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다고 여겨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이분 생각은 모든 강의는 생각으로 하지 그냥 이거 텅 빈 허공이 어떻게 허공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말이 안 들어온다. 네, 그래서 말 같지도 않다고 여겨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뒤에서 마조가 불렀다. 좌주. 나가는 사람을 좌주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탁 돌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형사 콜롬보가 형사 콜롬보가 아 그렇습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탁 돌아서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왜냐하면 상대방의 방심을 찌르려고 네. 생각이 탁 없는 순간을 탁 찌르려고 탁 나가는 사람한테 자주 했을 때는 그때 생각이 없이 탁 돌아봤죠. 탁 돌아볼 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게 그 사람이 생각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 없는 순간을 기다려서 그때 탁 본질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생각 없는 순간을 기다려서 여러분 생각 없는 순간 잠깐 간단하게 해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너무 쉽고 지금 모르는 사람은 이거예요 하는 순간 다시 생각을 일으킨다. 뭐지? 뭘 말하지? 하고 생각을 일으켜서 도로 막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생각이냐 의식이냐에서 생각하면 분별이고 생각 없이 의식일 경우에는 이 세상이 분별되지 않는 통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 멀쩡한 깨어있음 언제 자각되는가? 생각이 없을 때. 맞아요? 항상 가르칠 때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럴 때 당신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생각이 없을 때 멀쩡하게 깨어있는데 이거다 이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듣다가 한번 딱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 여러분 설거지 할 때 하나하나 이건 접시다 물이 미지근하다 이런 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나요? 설거지 하실 때 설사 여러분이 설거지 할 때 일일이 생각을 붙이면서 하지 않지요. 무심히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무심히 설거지 하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 죽은 건 아니거든. 그때 자각이 온다 이거예요. 모든 자각이 이런 말을 듣고 있다가 무심히 하다가 이거네 하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이걸 알기 때문에 마조대사는 상대방이 방심할 때를 기다려 가지고 이제 돌아 나갈 때 자주 하고 불렀다. 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마조대사의 한마디가 떨어졌다. 이 먹고 시 신마. 마조대사는 시 신마 했고 번역한다면 이 먹고 무방비 상태에서 돌아봤을 때 먹고 할 때 탁 자기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생각이 없을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요. 산 사람한테는 이것이 있지 않나요? 있죠.
지금 말귀는 다 알아들으시죠? 말귀 알아듣는 것은 해오, 이해로 깨달은 거. 해오가 정오, 증명되어서 깨달음이 되려면, 해오가 정오가 되려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가? 약자로 쓰다가 정자 쓰려고, 뭐좀 강조하려고 정자 쓰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틀렸어라도 여러분 알아서 나중에 정정하세요. 체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체덕할 때 체가 뭐예요? 체. 몸이에요, 몸. 덕은 얻을 덕자잖아요. 체덕은 몸에 익힌다는 뜻이에요. 해오가 정오가 되려면 체덕을 해야 돼. 이게 그냥 철칙이에요. 체라는 말, 체덕이라는 말은 몸에 익힌다. 몸에 익힌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의식이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의식은 알아들었죠? 해오가 됐죠? 의식이 뭔가를 알아들었죠? 지금 깨어있는 이거. 그러면 이것이 정오, 깨달음으로 가려면 몸에 익혀야 한다. 몸이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러려면, 보세요. 그러려면 지금 스스로 이것이라는 이 의식이 자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몸에 익히려면 몸이 이거를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럼 오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 영지지요. 자, 생각 안 해도 자명종 울리면 자명종 울리는 거를 알지요. 좀 공적영지가 있어요. 그죠? 그죠? 공적영지를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것이라고 자각하기 전까지는 화두가 남이 물어주는가, 남이 이먹고 해서 내가 거기에 답하려고 애쓰는가. 요게 자각하기 전까지의 화두. 그러면 자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남이 안 물어줘도 내가 스스로 이 먹고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남이 물어주는 화두하고 내가 스스로 드는 화두가 다르다. 남이 물어주는 화두는 임시 화두고 아직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고 이제 본질이 드러났어. 알겠어. 그렇지만 잊어먹고 놓쳐요. 그래서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이 먹고를 해줘요. 먹고가 왜 붙느냐? 잊어먹지 말자. 잊어먹지 말자. 계속 몸에다가 새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화두 없이도 이 공부를 내가 잘 할 수 있으면 굳이 화두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근기가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드물고 저는 제 근기로는 화두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화두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화두는 질문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답하려고 애쓰는 거구나. 그러다가 문득 분명히 이거로구나 하고 확인을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을 내가 스스로 드는 거지. 계속 챙기는 거죠. 계속 회광반조하면서 소리 들으면서 소리 듣는 것을 챙기고 뭘 보면 보는 것을 챙기고 그래서 스스로 화두를 드는 거. 이어지고 있으면 윤회도 없는 거예요. 놓치면 윤회가 있고 딱 자각하는 상태가 들어오면 윤회가 없어. 왜냐하면 놓치면 시간이 있고 자각하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윤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나보고 깨달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거는 너의 망상이고 딱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답은 화두 들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화두 들려있다. 화두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두 들 줄 안다.
이것이 스스로 챙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끝인 것 같아. 이러면 깨달음이 공부하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화두 들고 있으면 딱 끊어져 있어. 삼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들 줄 안다. 이게 내가 계속 삼매를 익히고 있다. 그거 하나가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천상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여기서 일으키는 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윤회니 뭐니 하는 것도 전부 여기서 일으키는 한 생각. 한 생각이 없으니까 딱 화두 하나가 딱 들려있는 그거 하나가 인간한테는 최고의 모습. 그게는 깨달음이니 뭐니 그런 것도 없어. 전부 다 한 생각 일어난 것들이에요. 마조 스님이 이먹고 돌아나간 사람한테 양자주 돌았을 때 이먹고 할 때 깼었다. 거기까지. 여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주가 하는 그 시를 짓는데 평생 아기로 살았다. 저는 이게 눈물 나는 이 대목이 여러분 당대에 경을 강의하는 사람은 최고봉에 올란 사람이 경을 강의하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을 사정없이 습득하고 배는 볼록한데 입은 작아가지고 막 허덕이는 아르마리의 지식에 그걸 삼키려고 막 애써온 일생. 그래서 나는 아기로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시에 배가 부른 줄 안다. 안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기로 살았다. 근데 이제는 배가 부른 줄 안다. 무엇 하나로 달라졌어요? 지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 불교 공부를 머리로만 하는 것은 악이 됐나요? 온몸으로 하는 것은 배부른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배부른 줄 안다 이 말은 몸이 이제는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마 양자주가 이 현상과 본질과 중도를 모르시겠어요? 평생 동안 이거 강의하신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은 해오에서 정오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중간에 체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 말 한 말이 내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기. 이런 걸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나는 아기로 살았다 하는 것이 내한테서 전율이 팍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는 배부른 줄 안다 하면 그것이 또 이렇게 전율이 일어난다. 그것이 몸으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몸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온몸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깨달음이 뭐니 하는 거는 그냥 번뇌망상이에요. 그런 거 말고 이 순간 내가 화두 뜰 줄 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우리 공부의 가장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선시 공부도 재밌네. 그죠? 예. 재밌죠? 예. 감사합니다.